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에 성공했지만 해외 시장은 강하게 눌렸는데요.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되었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장이 진짜 방향성을 결정한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첫 하락에는 개인이 매물을 놓았다면 어제는 기관이 특히 연기금도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현물 비차익 매수가 좀 제법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전장에 내놓았던 매물을 일부 걷어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이 현물 매도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도 선물시장에서는 오전 10시 40분부터는 순매도를 빠르게 축소시키면서 오후장 들어서 약 3천억가량 선물 매수를 해서 전일 기록하였던 고점인 402선에서 더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콜옵션 매도자들을 살짝 스트레스를 줬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콜 매도 위주로 하방 포지션을 쌓았지만 의외로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대량으로 하였는데요. 특히 외가격 콜옵션인 412 그리고 410 이런 것들을 받쳐대면서 시장이 하락을 막았습니다. 보통 장 마감 무렵에는 기관들이 지수를 살짝 누르면서 콜옵션을 박살내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외국인들이 모두 막아놓았던 점에서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야간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으로 콜옵션이 모두 박살나서 이길 시가에는 콜옵션이 크게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장 마감에는 이길 해외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생시장 참여자들은 이 월말 시장을 놓고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리고 덕분에 옵션 프리미엄이 장 초반에 출렁거린 것 빼고는 나중에는 리니어하게 감소해서 전일 저가권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장중 베이시스는 초반만 해도 시장을 하락으로 누르려는 쪽이 포착되었으나 12시 이후 현물 매수가 강화되면서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는 쪽에서 선물 매도를 걷어내고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베이시스가 나름 크게 개선됐는데, 그 덕에 시장이 402선까지 레벨업을 했지만 장 마감에는 베이시스를 다시 눌러단 점에서 시장이 반등이 하루짜리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본장 시작 전 갭 상승 출발했으나 장 시작 후 엄청난 매물 압박에 시달리면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전일이 반등을 모조리 내주었습니다. 증시는 일관되게 매도세가 지배하였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유럽 세션에서는 어제에 이어 또 통화시장 텐트럼이 이슈였죠. 특히 어제는 유로엔이 급락이 이슈였는데요. 유로엔은 의미 있는 리스크 지표입니다. 유로엔이 약세가 리스크 오프로 보인 것인데요. 어제 유로엔이 밀린 것도 문제지만 유로화 빼고 나머지 비달러들은 나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반등한 비달러 통화들은 이른바 원자재 통화들이었죠. 어제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2%대까지 밀렸던 기름도 급 반전해서 무려 76.07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천연가스는 또 말도 안 되게 무슨 하루에 또 9.38% 상승을 했어요. 10월 초를 지배할 리스크 이슈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 골드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1721달러, 그러니까 거의 전일 저점을 다시 테스트한 정도였는데, 미국 본장 들어서 꾸준히 상승을 해서 한 번도 조정 없이 사흘간의 조정을 모두 양봉으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세션 시작하기 직전까지 엄청난 매도 압력이 시달렸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나름 반등을 시도하던 채권은 유럽 세션 들어와서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1.55%를 터치하고 말았습니다. 10년물 국채요, 미국. 그런데 이 채권이 밀린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가가 올라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금리가 한참 오르니까 유가는 함께 내렸어요. 미국 본장 시작 직전까지요. 그렇게 채권이 바닥을 찍을 때 동반해서 하락한 것은 골드였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반등하고 채권 반등하면서 미국 본장 맞이한 다음에 유가는 그래도 좀 더 빠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솔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 반전하면서 급등하고 또 유가도 미국 세션 좀 지나서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브렌트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유럽 세션 마감 30분 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텍사스 기름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유가의 상승은 이 10월을 보고 매수가 들어온 브렌트 기름이 상승 때문에 텍사스도 함께 올랐다. 그래서 그 유가와 금리 관계는 어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냥 유가는 수급 이슈로 올랐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줄줄 흘러내리는 동안 상승폭을 줄였을 뿐 그래도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전일 사실상 종가 저가로 언더슈팅이 나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 매수 차원에서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지수 선물이 올라서 하루 종일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강세 흐름이 본장 초반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초반에 변동성을 빼면서 지수를 밀지도 당기지도 않으면서 야 이거 벌써부터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월과 옐런이 그 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했던 이야기 또 한 건데 그만큼 시장이 어떤 그 프레자일 좀 뭐라고 했나 약하다고 해야 되겠죠. 옐런은 또 부채한도 이야기를 하면서 증액 안 되면 재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옐런이야 워딩은 그렇겠지만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날에 뭐 상원에서 통과됐고 또 하원에서 통과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이든 인준만 남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파웰이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해진 거예요. 어제도 뭐 높은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때문이니까 이거는 결국 약해질 거다. 근데 이번에는 뭐 트랜스터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몇 달 내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체 연준 목표에 있다. 대체로 연준 목표에 있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아직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윈터 시즌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몇 달 내에 괜찮아질 것이다? 글쎄 이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웰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채권 시장은 그래서 상승으로 급전환했어요. 근데 증시는 뭐야? 이 상품 가격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파웰은 자꾸 헛다리 짚는 거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증시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나스닥보다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다우를 무려 1.7% 밀어버리고 뭐 금융주고 뭐고 다 밀어버렸어요. 그나마 그 뒤로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또 임시 지출한 하원도 가결했다 뭐 이런 소식 그 하원도 가결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반등이 나온 듯 했는데 결국 또 매물을 얻어맞고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좀 특이한 현상은 변동성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쌓여있던 변동성 매수가 워낙 많아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려면 10월 중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즉 시장이 하락이 끝났다고 보진 않지만 생각보다 지루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푼매수로 이익을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금리 조정으로 기술주들은 나름 버텼으나 금융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또 산업재들이 모조리 얻어맞았으며 덕분에 굴뚝주들이 박살나면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 월말 시장이라서 방향성을 딱 짚을 수는 없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보여준 것은 지난 3분기까지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돌아가면서 시장이 레벨 다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대신 급락은 없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전일 야간 선물 하락에 따라 갭 다운 출발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콜 매도 오버나이트 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 것이고요. 풋옵션은 390 위주로 매도를 쌓았다가 걷었다가 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저는 급락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하지만 점진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추세 대응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콜매도 쌓고 또 밀리면 풀매도를 쌓을 계획인데 사실 잔존일 고려하면 이제부터는 외곽의 옵션들은 빠르게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어제 해외시장 변동성이 제대로 오르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오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장 초반에 변동성을 빠르게 빼버리면 옵션 매도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빠따를 좀 넓게 잡고 역추세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 얘기인데 역추세 대응의 원칙은 수량 관리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선에서 역추세를 하는 것이지 밀린다고 계속 품매도 쳤다가 그 시세에 나가 떨어지면 안 되죠. 특히 지금은 어쨌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콜 매도에는 물려도 돼요. 그런데 풋 매도에는 잘못 물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량만큼만 포지션을 쌓았다가 거뒀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주 추세가 무엇인지, 지금은 하락 추세다.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월초의 흐름은 하루 지켜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방향성은 아래쪽이죠. 근데 이제 10월이 이슈는 금리와 상품 가격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아요. 특히 금요일은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이때 채권 가격이 튀어오르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물론 주간 지표이긴 하지만 3주 연속 조금씩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압력도 한꺼번에 또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상품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스 같은 이 쌀벌한 종목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유가는 저는 10월 중에 브렌트 80달러 여기 돌파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